박석순 교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게 전자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이걸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반응을 그걸 했죠. 세계보건기구가 휴대폰을 암 발생 가능, 바로 이 유발물질 2번이잖아요. 여기에 휴대폰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 한 끈 상태하고 50분 사용하고 난 뒤에 내 촬영하기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응? 휴대폰이 이게 뇌에 이게 암 발생 가능성 EB 그룹에 넣었는데 이 분야의 그 전자파 침묵의 봄에 나오는 이야기 쭉 들어오면은 이 분야를 지금 문제 삼는 쪽에서는 휴대폰 전자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1그룹 1에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응? 2급 B가 아니고 뭐 2급 B인데 2급 B에는 무슨 뭐 가솔린 엔진 배기가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정도야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이쪽에서는 1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분이 그 미국의 휴대폰 사용을 아주 저걸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 이분이 그 올리비아 뉴턴 존하고 같이 이방암 퇴치 운동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한때는 노벨상 받는 거기에 이름도 올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공동으로 했던 데브라 데이비스라는 이분이 유명한 이 환경 독성학자, 환경 보건학자인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휴대폰이 하나의 약이었다면은 이거는 금지됐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약이 아니고 이 휴대폰으로 하여금 우리가 워낙 많은 이 혜택을 보잖아요. 하나의 굉장히 큰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지. 이 단순한 하나의 약 같았으면 이건 범죄식이 되고도 남았다. 그러네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닥터 데브라 데이비스 노벨 콜 아우트레이터 노벨상 공동수송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아까는 1시간 했지만은 하루 30분 사용해도 뇌종양 위험 40% 증가한다. 원래 이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제 이 휴대폰 허가 과정까지 내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릴 때는 자세하게 하거든요. 원래 이게 허가할 때 말입니다. 예. 6인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1인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6분 동안 사용하는 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6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오래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걸 할 때 저도 지금 휴대폰 있지만은 많으냐 집어넣었을 때는 포켓도 넣었을 때는 항상 그 뭐라 그러나 저걸 해야 돼요. 비행 모드 있잖아요. 비행 모드로 넣어가지고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자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저거 할 때는 이 바지 주머니 넣는 것도 안 좋아요. 바지 주머니 넣기 때문에 남자들이 저거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 임신 원하는 부부의 6상 중에 한 상은 지금 불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이 든 사람은 뭐냐? 피해가 있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도 휴대폰을 포켓에 넣지 말아라고 전자파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책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해요. 이 상당히 재미가 있는 건데 뭔가 하면은 이런 자료가 2001년도 나온 자료인데요. 이 책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 그런데 벌써 말이에요. 휴대폰에서 가장 많은 방사선 전자파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휴대폰은 기종이 뭐냐? 모토로라가 이게 제일 ZT 이건 내 전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니 구글에서도 이 휴대폰을 파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오폰가 이것도 있고, 소니도 제법 나오죠. 다행히 우리나라 휴대폰은요. 저 아래네요. 거의 10불밖에 안 나와요. 가장 아래쪽이네. 10불밖에 안 나와. LG도 그렇고요.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휴대폰은 상당히 The Phone Emitting Least Radiation. 가장 적게,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지금 무관심하고 있고, 국민은 모르고 있고, 기업체는 알고 있는 거지. 기업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없는 휴대폰을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휴대폰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이걸 떠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한테 반감을 가져오고 지금 통신회사에 지금 뭐 영업에 통신회사의 기업에 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지금 이 기업체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휴대폰 사용량과 내종량과에 관련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양이 늘었는데 내종량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언론 보면은 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아마 더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은 피해는 적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저랬잖아요. 70년대에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량이 지금보다도 100배나 많았대요. 지금은 계속 줄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게 개선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은 휴대폰 들고 몇십 분씩 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이제 뭐냐, 이 자폐아 문제. 자폐아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전혀 자폐아가요, 여기 보면은 1970년대에 10,000명당 1명이 자폐아였어요. 지금 뭐냐, 뭐 54명당 1명, 지금 최근에 다시 나온 거는 뭔가 하면 36명당 1명이네.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는 이 선을 난 못 구하겠더라고. 못 구하겠는데, 왜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왜 그러면은 보십시오. 미국 자료인데, 요때 팍 뜨잖아요, 이게. 95년부터. 그러네요. 이게 다 뭐냐? 더 심해지고. 휴대폰 사용하기 시작. 예. 그리고 또 이때 뭐 했느냐? 우리가 와이파이 쓰고 뭐 곳곳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냥 버스에 지하철에 뭐 곳곳에 공짜 와이파이를 다 달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나라에서 알고 지금 와이파이도 저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는 그건 있으면 하나 사고 싶은데 에코 와이파이라 해가지고 그 파장을 달리하고 약하게 해가지고 집에서만 쓸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와이파이 중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옆집 와이파이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를 좀 줄여가지고 거기서만 쓰면은 약한데 말이에요. 보십시오. 급속히 지금 늘어나가지고 이거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보십시오. 근데 이 자기들도 그건 알아요. 이게 왜 오티즘, 자폐아가 왜 생기느냐. 유전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그 다음에 올드 페어런트, 노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이 사이에 변화했을 거는 물론 노산도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급속히 달라질 이유는 없잖아요. 유전적인 거는 뭐 그대로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변했는데 이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그 미국에서 36명당 1명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240% 늘어났다. 특히 우리 2000년도 이후에 뭐 그런 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더 급속히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자애가 여자애보다도 5배 더 많더라는 거예요. 4 times more. 남자애가 더 많은 모양이에요. 자폐아가. 남자애가 훨씬 더 자폐아가 많고, 또 하나가 뭐냐. 여기서, 나 이거 보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많은 곳이 있더라. 미국에도 주마다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26명당 1명이 자폐아예요. 우리나라를 집어넣어놨어. 자폐아 많은 나라로. 이 분석에서. 38명당 1명이다. 난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온 거 못 봤는데, 외국에서 먼저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자폐아 많은 걸로나. 여기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보통 이 말은 뭔가 하면 저거예요. 보통 2세 되기 전에 얘가 자폐아인지 알 수는 있대요. 근데 대부분 다가 4세 이후에 이제 얘가 자폐아구나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폐아가 되면은 한 40%는 말을 못한다. 난버벌. 제대로 의력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44% 정도는 평균 정도의 그 지능을 갖고 있는데,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는데 32% 정도는 뭔가 하면은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밑에 미국에서 지금 자폐아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느냐, 뭐 교육 시스템, 자기들 그 자폐아 교육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라고요. ABA, 뭐 CBD 한 36.5%는 이런 걸 이용하고 있고, 뭐 20%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자폐아 교육을 어떻게 따로 시킨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분야에 특수 교육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놀라운 건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외국에서 뽑혔다는, 좋은데 안 뽑히고 말이야. 어? 근데 우리도 이걸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는 이거 분석을 했더라고요. 딱 10년 만에 말이에요. 자폐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자폐아예요. 자폐아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 비용이 더 들 것인가. 2015년에 말이에요. 그게 2,680억 달러. 빌리언이니까, 그죠? 2,680억 달러가 될 것이 지금 2025년 10년 만에 461억입니까? 461억, 4,610억이네. 4,610억. 그 이게 계산해 보니까 72%더라. 확 늘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자폐아가 늘어나면은 그 자폐아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난 거죠, 지금. 38명당 지금 1명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 따질 게 아니고, 자폐아 출산을 없애야 되는데, 자폐아의 원인이 대충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와이파이의 강도를 좀 줄여가지고 옆집에는 안 나오게 한다든지,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말이야.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괜찮으면 괜찮다든지, 뭐, 마음대로 와이파이를 틀어라든지. 정부는 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탄소 중립한다고. 층간 소음은 굉장히 시끄러운데, 전자파가 옆집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직 그냥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 야, 윗집, 아랫집, 뭐 온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그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할애가지고 자기 집만 좀 하든지, 와이파이 필요하죠.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무지개, 전자파 침묵의 봄, 그 다음에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제가 이 번역했던 책들이 다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걸 잘못되었으니까 서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서면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희생을 당하니까, 관리를 하자. 그 전자파 침묵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문명에 처음 이렇게 새로운 이기가 나오잖아요. 농약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고 하면은, 과거부터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섰대. 서다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걸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옛날에 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신호등도 없었고, 대기오염 물질도 뭐 그냥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통법규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게 무선 통신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있다. 뭐 그 이야기.